네, 오랜만에 바이오 섹터가 훈풍이 좀 불어왔습니다. 뭐 사실 이렇다 할 특별한 이유는 좀 없었던 것 같은데 다양한 상당히 광범위한 바이오 섹터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고 장중에 대표적인 종목으로 뭐 셀트리온, 삼형제뿐만 아니라 임상 관련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개별 이렇게 뭐 코로나 재료를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까지도 바이오 사업 내에서 다양하게 좀 움직임이 발생된 하루였습니다. 이게 뭐 단순 순환매 차원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정말 좀 정말 오랜 기간 쉬었잖아요, 바이오 쪽이. 그렇다 보니까 오랜 기간 숨죽였던 바이오 쪽이 이제는 좀 움직일 차례가 정말 된 것인지 그것이 좀 많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오늘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관련주들, 특히 이제 지수와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이 오늘은 좀 미진했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바이오 종목군들이 많이 하락을 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저가 반발 매수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특별한 이게 강한 이슈는 아닌 것 같지만 일단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어떤 모 업체로부터 선구매를 시작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으면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 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이슈가 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재료가 워낙 오래됐잖아요. 지금 그쵸. 뭐 1년 이상 끌었고 사실 작년 이맘때 뭐 여름 때쯤 그 대시세들이 한 번씩 나왔었고요. 네. 근데 아직은 이제 뭐 임상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뭐 물론 이제 나오는 업체들도 있지만 기다리는 업체들도 있고 그러니까 1년 동안 뚜렷하게 뭔가 성과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바이오 관련주들이 많이 지쳐 있던 거죠. 많이들 이제 그 재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제 뭐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부터 이제 임상 데이터들이 나오는 업체들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단기적 플레이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사실 쉴 만큼은 쉰 것 같아요. 이제 뭐 대표적인 IT 성장주부터 해서 경기 민감주 등 사실 오랜 기간 좀 추세를 형성해온 종목들이 섹터들이 좀 많은 상황인데 유일하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반대 방향으로 네, 좀 네.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뭐 아직은 오늘 뭐 반등으로 해서 뭐 본격적인 추세가 좀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당분간 좀 다른 섹터, 그러니까 그동안 올라왔던 섹터와 좀 어느 정도 갭매우기성 움직임이 충분히 좀 단기간에는 나올 수 있는 위치는 좀 맞는 것 같고, 다만 사실 종목별로 좀 추세가 완전히 이렇게 좀 오랜 기간 계단식으로 꺾여 있는 종목들보다는 잠재적인 좀 재료를 가지고 좀 있으면서도 확실하게 좀 그동안 바닥을 좀 오랜 기간 좀 다져왔던 종목들을 지금 위치에서는 좀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앞으로 눈여겨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종목으로 좀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해온 종목이 오늘 좀 바이오 종목들 상당히 이슈된 종목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거래 대금이 좀 가장 좀 많이 실린 종목들 위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HLB 파워인데 사실 오늘 정말 장중에 거래 대금이 엄청 많이 실렸거든요. 근데 특별한 뭐 재료는 이미 6월 8일날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이 네. 좀 있긴 했는데 이 부분이 어, 여기까지 좀 이렇게 시세를 좀 이끌 만한 시세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일단 어제였죠. 어제 그냥 점상에서 마무리가 됐고 오늘도 역시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왔는데 참 막판에 상당 부분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거든요. 향후 방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뭐 올라온 요인은 이제 두 가지죠. 뭐 6월 8일 날 이미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은 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진양권 회장에서 진양권 회장은 지금 HLB 네. 회장님이시고 이제 대주주가 변동이 되면서 주당 이제 3,000원 정도로 해서 양도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점상으로 들어갔고 오늘 이제 상한가까지 또 진입을 했던 거는 아무래도 오늘 전체적으로 섹터에서 바이오 섹터가 강하다 보니까 과수급이 좀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중 오버슈팅이 좀 나왔었고요. 일단은 재료는 소멸이 됐습니다. 3,000원에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주당 가격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은 뭐 재료는 이미 노출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급한 상승이 나오긴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CDMO라든지 CMD 이런 위탁 생산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
이제 뭐 바이오 치료제 개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 네. 예정이지 지금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뭐 허가를 받기는 했지만 그렇다면 뭐 허가를 받고 뭔가 약이 나오고 계약이 나오고 이 기간들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료가 나올 거는 마땅히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발카 쪽이시고 일단 향후 좀 의약품 위탁 생산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 요즘 대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더 이번 뭐 최대 주주 변경과 맞물리면서 힘을 좀 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작정하고 사실 특정 수급 주체가 좀 재료를 좀 이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보이고요. 지금 그림 보니까 향후 또 증자 관련한 부분들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네, 개인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좀 장기 투자는 좀 금물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재료 자체가 시장에서는 그래도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는 좀 강하게 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 시세까지 빠르게 좀 내려오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 하단을 뭐 잠깐은 이탈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횡보 이후에 다시 하락하는 그러한 그림이 좀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크게 좀 먹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 관점 그리고 중장기 관점 모두 팔가 의견 쪽으로 저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뭐 참고로 조금 더 위탁 생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냥 약을 가지고 와서 그냥 생산하고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위탁 생산 특히 이제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라인별로 약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라인에서 오랫동안 테스트하고 비슷한 성능을 내는 약을 개발을 하면 또 다른 라인에서 똑같이 이 포뮬러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똑같이 또 다시 처음부터 임상까지 또 들어가거든요. 그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그것들을 완료를 했던 게 셀트리온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자를 냈었지만 향후에는 바이오시뮬러로 계속 흑자를 냈던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들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기술력이 굉장히 요하기 때문에 뭐 최근에 보면은 뭐 모더나라든지 이런 데 위탁 생산을 이제 삼성바이오가 하는데 단순히 그냥 포뮬라 그러니까 뭐 어떤 식을 갖고 와서 단순 원료 갖고 와서 이렇게 해서 생산한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위탁 생산하겠다라는 재료 하나만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조심을 하실 필요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낮지 않다고 굉장히 네. 높습니다. 거의 신약 개발하는 수준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좀 참고하셔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종목으로 가져온 게 이제 현대바이오입니다. 정말 역시 오랜 기간 추세를 영위해왔던 작년 연말부터 영위해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재료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오늘도 상승 원동력이 된 재료는 대주주 CM파 및 또 원천 기술 관련한 이슈, 그러니까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한 이슈인데 결국 이미 상당히 좀 오래전부터 좀 반복이 되어 왔었던 그런 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수급 상태가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기계적인 매수세가 좀 많이 유입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추세를 다시 여기서 좀 돌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서 추세를 돌린다? 이거는 정말 기존 재료를 뛰어넘는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주요 추세는 우하향 추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여기서 양봉이 하나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역시 단기, 중장기 역시 팔가 의견 쪽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일단은 뭐 결론 저도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한데 뭐 짧게 그러니까 기대 수익을 좀 높게 잡을 필요는 없다. 짧게 좀 잡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팔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경구용 치료제, 그러니까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논문들을 통해서 굉장히 뛰어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가 향후에는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 경구용 치료제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MSD라는 업체가 오늘 미국 정부와 성구매 계약을 했다라는 이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네. 관련주들이 오늘 같이 올라왔는데 후발주자가 돼버리면 이제 미국 같은 데서 먼저 개발이 되고 이제 시판이 되기 시작한다라면 조금 늦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심하셔야 될 게 실험실에서 효능이 입증이 됐다.
논문이 발표됐다. 이거는 실제 사람에게 임상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실험실에서 무균 상태에서 어떤 실험 통해서 효능이 입증이 됐다라고 해도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영장류 혹은 사람에게 투입했을 때 어떤 효능이 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과거에 보면 지금 2월 초에 이제 경구용 치료제로 해서 한 번씩 대시세가 났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시세를 뚫고 올라가기에는 매물도 굉장히 두텁다. 그렇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 트레이드는 가능하지만 기대 수익을 좀 낮추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역시 좀 팔가 쪽 네. 의견으로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저희가 가져온 게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거의 바이오 쪽에서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실렸던 것 같은데 사실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위치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 환경이나 종목 내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지금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다만 이미 제약 전 세계적으로 다국적 제약사에서 치료제가 어느 정도 좀 보급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미국이나라든지 유럽 역시 좀 백신 보급 속도가 상당히 좀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차례 좀 더 여기서 시세가 나오더라도 여기서 기술적으로 뭐 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시세가 나오더라도 저는 계단식 하락 패턴,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랜 기간 좀 이어지고 있는 계단식 하락 패턴은 저는 한참 더 이어질 거라고 좀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치에서도 오늘 상당히 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주가는 좀 비싸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한 부분은 지금은 조금 놓아줘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저는 단기 트레이딩, 장기 트레이딩 모두 역시 신풍제약 역시 팔가 의견 쪽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도 뭐 팔가 의견을 결론은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이제 기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시세가 났던 작년이나 쌍봉을 만들고 이제 하락을 하는 추세고요. 보면은 이제 고점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고점까지 가긴 좀 어렵고 좀 낮은 단계의 고점을 한번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기 트레이딩은 좀 가능하겠지만,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금 행보 구간에서 장대 양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한 120선까지는 또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큰 시세를 내긴 좀 어렵다. 왜냐하면 신풍제약은 항말라리아 약을 만들고 그 개발하는 업체인데, 그게 이제 뭐 작년에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은 렘데시비르가 이제 뭐 코로나19 치료제로 유일하게 거의 유일했었고, 항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으면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입증이 좀 안 된 상황이고요. 그렇죠. 일단은 이번 달에서 다음 달 초에 아마 임상 이상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감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미 다른 업체 혹은 다른 나라에서 경구용 치료제들이 나오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후발주자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백신이 급격히 지금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글로벌하게 전체적인 절대 수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그렇게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은 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세 종목 다 거의 팔가 의견 쪽으로 좀 네. 모아진 것 같은데, 서두에서는 저희가 사실 긍정적으로 바이오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는데 결국 오늘 분석해온 종목들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 결과 자체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추세가 완만하게 계단식 하락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 쪽에 좀 많이 엮여 있는 종목들은 매물대 부담이 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작년에 코로나로 좀 엮여서 대시세가 분출한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그런 코로나 재료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그런 바이오 종목들, 임상 데이터가 이제 올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지켜보는 게 조금은 더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그 전체적인 증시 상황에서는 바이오주를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테이퍼링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뭐 제가 예상할 때는 그렇게 빨리 나오진 않겠지만 일단 그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너무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면은 고평가되어, 그러니까
고퍼 성장성은 담보가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당장은 어떤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낮은 업체들은 PER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뭐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가치를 어느 정도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고퍼가 용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테이퍼링 이슈가 계속 불거지는 상황에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 평가도 사실은 누가 했느냐 아니면 어느 시장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고무줄입니다. 어느 뭐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임상이 올라갈수록 파이프라인 가치가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임상 1상이 통과가 됐으면 이 약에 대한 파이프라인 신약 가치는 뭐 예를 들어 100억이다 라고 하면 임상 2상이 끝나면 이게 200억, 300억 되기도 하고 3상이 완료가 되면은 거의 임상 이제 신약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몇 배로 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이 끝날 때마다 파이프라인 가치는 올라가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약이 나와서 시판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고포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점들은 굉장히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의견 참고해 주시고, 사실 바이오 종목이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좀 핫해지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선별적으로 좀 잘 대응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향후에 또 저희가 유망한 바이오 종목들 또 추출해서 또 한번 분석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볼 테니까요. 그때까지 또 잘 투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뭐 지금은 뭐 섹터 순환매에 따른 단기 트레이드는 가능하다 이렇게 조금 결론을 내리고요.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기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바이오 섹터 관련해서 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